이번 강의에서는 망고보드 템플릿을 활용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이미지는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 강의에 올릴 상세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상세 페이지를 망고보드에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의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보드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들어왔지만 디자인 템플릿이라던가 동영상 템플릿, 모션 템플릿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디자인 템플릿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템플릿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먼저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데 3가지 중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템플릿을 먼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용도별이라고 있죠. 용도별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용도에 따라 템플릿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상세 페이지죠. 여기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면요, 다양한 상세 페이지 예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키토 김밥 아니면은 앵콜 펀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이 주제하고는 별로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의 그 레이아웃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나하고 맞는지만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좀 일러스트 느낌으로 하고 싶다면은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사진을 좀 예쁘게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드름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보실까요? 클릭! 하면은 여기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요. 한 장 한 장 나눠져 있습니다. 망고보드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내용들을 나눠가지고 얘들을 조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불러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안에 그 한 장의 페이지가 바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장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빈 슬라이드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장을 클릭을 해서 들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의 부분을 사용을 하시려면 하나하나 클릭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걸 전체로 가지고 와서 다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상단에 세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10장의 슬라이드 모든 내용들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 상세 페이지가 너무 크게 보이면은 작업하기가 별로 안 좋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꼭다리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넣기 전에 한번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의 그 페이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네모 4개의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버튼입니다.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총 10장의 슬라이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리얼 후기를 맨 앞에 넣고 싶은데 그러면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맨 앞에다가 쏙 넣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리얼 후기를 2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선택 슬라이드 복사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슬라이드의 구성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장으로 나눠 놨다면 그 순서를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 페이지의 그 흐름들을
확인하고 흐름을 우리가 맞춰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디자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기본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제일 첫 번째 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품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홍보 문구를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강의 주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가 양이 더 많으면 이렇게 두 줄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글자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폭을 이렇게 넓혀주시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내용을 맞춰서 이렇게 넣기가 아주 쉬워졌죠. 그 다음에 부분의 내용들은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는 아직도 여드름 치료제에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좀 바꿔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선택해서 지우고요. 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아마 선택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요, 슬라이드 위에 얹어 있는 게 아니라 배경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왼쪽에 배경에 관련된 옵션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 해제를 눌러서 이미지를 빼버리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여드름 치료제의 내용을 우리의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델리트 버튼으로 지워졌습니다. 내용은 지우고요. 여기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강의에 관련된 학생들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검색창에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요. 대학생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대학생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투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경에 올려놓아도 돼요.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이미지는요, 이렇게 넣었는데 배경과 너무 경계선이 뚜렷해가지고 잘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해서 가장자리 흐리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위쪽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배경과 어우러지는 이미지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저는 또 동아리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동아리, 그 다음에 사진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보니까 동아리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배경과 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흐리게 기능을 상단으로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그 강의에 관련된 장면으로 바꿔졌죠. 이렇게 해서 템플릿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꿀 때는요, 이 템플릿에 어떤 형태대로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텍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렇게 바꾸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를 한번 바꿔봤고요.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이 이미지들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화살표가 살짝 보여집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지는 것들은요, 바로 프레임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사진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동아리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쏙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프레임 안에다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와서 들어오는데 이미지가 너무 길거나 커서 얼굴이 잘릴 경우에는요,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배경에 있던가 아니면은 프레임에 있던가 이렇게 바뀌어지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면요. 선택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요소 교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요소 교체를 클릭해서 다른 요소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 선택된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위치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소 교체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후기에 관련된 페이지를요, 저는 이렇게 강의의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텍스트를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후에 텍스트를 다시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폰트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폰트는 여드름 치료제에 관련된 어울리는 폰트로 아마 디자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폰트를 바꾸고 싶다면요, 한 장 한 장 들어가서 다 바꾸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보시면은 락이라는 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나는 얘가 아니라 단정하고 아니면 좀 더 귀여운 폰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럴 때 다른 폰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택을 하면은 하나만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같은 폰트 모두 변경이라는 버튼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바꿔줄 다른 폰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좀 내려서요, 좀 재미있는 폰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보면은 나눔 손글씨 기쁨 밝음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요 폰트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가 다 그 폰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른 폰트로 또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넥센 타이어라는 폰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면은 호감을 부르는 복장, 친절한 미소, 바른 인사 자세. 다른 장에 있는 텍스트들도 전부 다 그 폰트로 이렇게 일괄 적용이 돼서 바뀌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는 폰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폰트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폰트를 바꾸는 기능은요, 무료 계정이나 일반 계정을 쓰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계정을 다시 열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료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 페이지를 쓰고 싶어서 선택을 해봤더니 텍스트에 이렇게 덕지덕지 워터마크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계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이 상세 페이지를 좀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폰트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프로 폰트에서 많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폰트를 프로 계정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다 워터마크가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이 폰트를 일괄적으로 일반 폰트로 적용을 바꿔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하이웨이 클래식이라는 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죠.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 폰트에 이 하이웨이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일반 폰트로 적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일반 폰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다 쉽게 찾기 위해서는 상단에 저작권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제약이 없는 폰트만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 폰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새마을체로 한번 바꿔볼까요? 새마을체로 싹 눌러주시면요, 전부 다 새마을체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폰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하이웨이 클래식 라이트 폰트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같은 폰트 모두 변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좀 딱딱한 바른 고딕 폰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부 다 워터마크가 사라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폰트를 같은 폰트 모두 변경, 이번에는 제약이 없는 폰트만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또박또박 폰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워터마크가 없는 폰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폰트를 쉽게 체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이라던가 무료 계정에서는요, 이 폰트 일괄 적용하는 기능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한번 바꿨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로 뭔가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빈 슬라이드를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트를 넣어서 제목 텍스트 추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망고보드 강의 이렇게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 텍스트를 넣을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컬러도 바꿔야 되죠. 폰트도 바꿔야 되죠. 크기도 바꿔야 되죠. 이럴 때 이 크기나 폰트나 아니면 컬러를 바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위에 있는 이 폰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C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컨트롤 쉬프트 C는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속성을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호감을 부르는 복장이라는 이 텍스트의 폰트, 그 다음에 크기, 정렬, 컬러 이 모든 것들을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할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를 하면은 폰트, 크기, 정렬, 컬러 이런 것들이 모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쉽게 폰트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위에 올려서 나는 이 폰트 그대로 한번 밑에다가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요.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속성이 복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적용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파랗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일괄적으로 디자인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존의 템플릿과 확실하게 다른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컬러를 바꾸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번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느낌은 그대로 있으면서 컬러가 완전 새로운 컬러로 바뀌니까 전혀 다른 템플릿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슬라이드마다 컬러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쉽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텍스트의 테두리, 외곽선, 박스에 있는 컬러,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요 배경 컬러, 또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동그란 도형, 이런 도형들이 전부 다 같은 컬러로 이렇게 일관적이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컬러를 다른 컬러로 바꾸려면은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때 하나의 도형이나 하나의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하단에 있는 같은 색상 모두 변경이라는 버튼을 꼭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다른 컬러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는요, 이렇게 기존의 템플릿을 여러분들 내용으로 바꾼 다음에 폰트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서 여러분들만의 좀 더 독창적인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